네. 통일부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그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병진 논선,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10월 4일 날 성명 발표했다니까 아마 여기 국회 오신 다음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이제 최근에 육자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병진 노선의 계속 추진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 육자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 분명히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죠.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회의인데 그것에 무조건 참가 재개를 주장하면서 또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모순된 그런 거라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됐죠. 근데 북한은 그럼 육자회담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미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군축회담을 하자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북핵 불용의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결정도 그렇고 입장 발표도 그렇고 일관성도 좀 결여되어 있고 상당히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분명한 북한의 변하지 않은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그 입장을 갖고서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결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북한 인권사업 예산이 말이죠. 통일부 예산이 항상 4,400만 원이에요. 4,400만 원인데 작년도 집행액이 불과 730만 원. 그래서 16.6%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통일부의 인권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건지 북한 인권법이 안 됐다 하는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인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통일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권 관련 분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그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 이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한 그 예산 결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심지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좀 더 강조를 해서 역점을 둬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도 점점 제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3년도 예산도 보면은 8월 말까지 33%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인권 관련 예산이 우선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 대해서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입장과 그 이행에 대한 의지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 보면은 연례적으로 전용을 해오거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이것이 2008년도 이후에 쭉 보면은 항상 초과 집행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애초에 좀 증액 배정해서 이렇게 이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런 관행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은 그 중에서 취업 지원 장려금이란 이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을 하신 건데 취업 지원 장려금 경우엔
근 180%를 썼고 고용지원금은 150%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건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애초에 예산에 좀 더 증액 배정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그 이탈주민 지원재단 그 사업과 관련한 것인데 그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재단이 모두 그 청소년 교육 장학 사업으로 한 7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일부 대안학교를 가봤어요. 갔는데 그 하늘꿈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직접 가서 거기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 교사들을 뵙고 여러 가지 그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뭐 다른 문제점도 많지만 거기 운영하는데 드는 모든 돈이 예를 들어서 한 4억 5천만 원인데 재단에서 지원되는 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이제 회의를 해서 보니까 모든 대안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 30% 또는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의 후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민간 후원 받으면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교사들의 그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그룹홈이라든지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그 교사들도 너무나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민간한테 그렇게 많이 의존하게 만드는 형 구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탈주민재단 예산 아까 보니까 제대로 한 60% 정도밖에 집행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이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탈북자들의 그 정착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예산을 짜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착금도 사실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쩌면 상당히 문제 요소가 될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 재단 이사장님 듣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건 결산과는 좀 다른 정책질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상당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거 통일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라 북한 정세 지금 말씀하셨던 특히 그런 분야와 관련된 이 경제 정책의 뭐 변화라고 할까요? 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아직 뭐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또 설령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좀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만약 파악이 됐고 북한이 어떤 나름대로의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도 내포를 하고 있고 우리의 대북 정책하고도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밝히기가 어렵다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저는 통일부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28일 날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하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것이죠. 작년 6월에.
그러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 2000년대 초 특히 2002년도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소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북한이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북한이 여러 차례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징후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이 지금 존경하는 심인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북한의 어떤 경제 정책이 어떤 뭐 획기적인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판단을 내리기가 그건 쉽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을 북한 주민한테 내놓지 않으면은 그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표명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 2002년도에 7일 경제 개선 조치가 이제 실패로 끝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정권 하에서 새롭게 내놓은 이 경제 정책이 실제 어떻게 표명이 됐고 추진이 됐고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의 이행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국회 측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정부 입장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그 연기를 했던 배경,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은 과연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그 행사를 연기한 그 뭐 의도는 뭐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그 전문가들 또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들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스스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관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한 북한의 그 공식적인 표현으로부터 짐작컨대 혹시 그러한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회담이 연기된 데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건 논리적으로 북한이 한 말로부터 논리적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이사를 해제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경협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물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서 연계를 시켜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발전한다기보다는 뭐가 좀 이렇게 헝클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일을 접근해서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하기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일단 서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또 금강산 관광회담은 물론 우리 정부가 10월 2일로 연기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북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이미 토로를 했고 그러나 이제 10월 2일 날 만약에 회담을 해서 또다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또 거기서 어떤 일정한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좀 하나씩 해나가자. 물론 남북관계의 많은 사안들을 다 분리시켜서 하나씩 해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좀 더 속도감을 내면서 여러 가지 좀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지금 상황은 아직까진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개성공단 합의를 이뤄내고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재가동을 하는, 마치 이것을 보면은 마치 남북관계가 굉장히 발전된 것,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금년 3월 달에 갑자기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재가동을 시키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 간에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약속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좀 국면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